중학교 3학년 YBM 박 사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본문의 제목은 Time for Digital Detox로서 디지털 디톡스의 개념과 방법 및 효과를 설명한 글인데요. 우리가 디톡스라고 하면 독성을 빼준다 혹은 해독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가진 나쁜 혹은 해로운 습관들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과의 첫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So, it is necessary for you to set some rules for using your smartphone. 자, 이 문장에서 의미상의 주어가 for you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너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투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제시할 때 형태는 for 플러스 목적격 혹은 of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때 의미상의 주어의 해석은 은는 이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for 플러스 혹은 of 플러스 목적격이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때 쓰인 이 necessary라는 형용사를 잘 보시면 이 부분에 it is 혹은 it was 형용사 이 부분에서 뭐 easy나 difficult,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등과 같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형용사가 쓰이면 이때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예문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easy for me to move the table. 자, 내가 그 탁자를 옮기는 것은 was easy, 쉬웠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It is exciting for me to play basketball. 그래서 나는 농구를 하는 것이 is exciting, 흥미롭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때 easy, exciting과 같은 형용사를 보고 이 for me 부분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 사람을 가리킬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It takes about 3 hours for us to get from Seoul to Busan by KTX. 그러면 우리가 KTX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는 3시간이 걸린다 라는 문장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는 데만 적용되는 문장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는 3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는 이 for us를 생략하고 쓸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시면 이 it is 그리고 투부정사 사이에 사용되는 형용사가 kind, nice, clever, foolish, polite 등과 같이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쓰일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of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예문을 역시 살펴보자면 It was kind of him to bring us a cake. 그가 우리에게 케이크를 가져다 준 것은 참 친절했다라는 말이고요. It is foolish of you to spend 10 hours playing computer games. 그러면 네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10시간이나 소비를 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해서 이 kind와 foolish 형용사를 보시고 of 플러스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를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과의 두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가정법 과거인데요. 본문에 있는 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were you, 내가 만약 너라면 I would reduce my time on my smartphone by half. 나는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의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다 라는 문장이죠. 일단 우리가 가정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법을 왜 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정법은 비현실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가정을 할 때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에서 이 부분을 과거 시제로 쓰는 이유를 살펴보시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고 되돌릴 수가 없죠. 즉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소망 혹은 바램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법과 이제 직설법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직설법은 좀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뭐 네가 스마트폰을 그냥 절반만 썼으면 좋겠어. 절반만 써. 라고 이렇게 명령문이나 아니면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즉, 가정법은 돌려 말하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완곡어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드럽게 돌려 말함으로써 그 사람 기분에 나쁘지 않게 얘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너라면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을 뭐 절반으로 줄일 텐데 라는 건 이 사람에게 스마트폰 쓰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라 라는 이야기를 부드럽게 돌려 말한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또한 많은 친구들이 이 두 번째 형태 부분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if절이 나왔을 때 if 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의 시제는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비동사는 were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주어 다음에는 뭐 would나 could 등의 조동사의 과거 시제를 써주고요. 역시 동사 원형을 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을 보자면 우리가 가정법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을 직설법으로 뭐 바꾸고 연습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이제 학교 시험에 제시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고 직설법으로 가정법으로 바꾸는 그런 서술형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정법을 사용하는 문법적인 이유를 조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f he knew Amy's home address, he would send her a letter. 그러면 그가 만약 에이미의 집 주소를 안다면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가정법이라는 게 이제 현실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가 에이미의 집 주소를 또 모르고 그래서 편지를 보낼 수는 없었지만 참 주소를 안다면 보낼 수 있을 텐데 라고 이 그의 희망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면요. If I studied hard, I could get a better grade.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나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라는 말이죠. 역시 이 studied라는 과거 시제 그리고 could라는 조동사의 과거 시제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이유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런 소망을 나타낼까요? 내가 현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나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Tom would buy a nice car if he were rich. 이렇게 if절이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톰은 멋진 자동차를 살 것이다. 만약 그가 부자라면 이런 말이고요. 또 현실로 얘기하자면 이룰 수 없는 소망이니까 돈이 많다면 살 텐데 라는 것을 지금 현실에서 톰은 부자가 아니다 라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가정법을 우리가 사용하는지 이제 근본적인 내용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이 형태 부분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이 형태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에서 좀 추가적인 심화 문법을 공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설법으로 고치는 연습을 프린트를 통해서 한다든지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Time for Digital Detox. 사과의 본문입니다. Hi students,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what is the first thing you do? 자, 네가 아침에 일어날 때 무엇을 너는 첫 번째로 하니? 그랬을 때 우리가 the first thing you do 라고 해서 네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첫 번째 일 이때에 that을 넣어주셔도 괜찮고 생략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Do you read SNM postings on your smartphone? 너는 SNS에 올린 글들을 읽느냐? 라는 말이죠. 우리가 SNS는 Social Networking Service라는 단어의 줄임말이고요. 포스팅은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는 글을 말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SNS에 올린 글들을 읽느냐? 라는 말입니다.
Imagine your smartphone is not near you. imagine 하면은 상상해봐 라는 명령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동사 원형. 그리고 사실상 imagine that your smartphone is not near you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명사절 접수가 that은 생략되어 있고 넣어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너의 스마트폰이 너의 근처에 없다고 생각을 해봐. How do you feel? 어떻게 느낄 것 같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What is the first thing that you do? 라고 했던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이 문장과 두 번째 Imagine that에서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된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Students, please check items on the list that are true for you. 자, 우리가 학생들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봐서는 이 글의 예상 독자가 학생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please check items on the list 하면은 이 리스트에 적혀 있는 항목들을 체크를 해봐라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on the list를 괄호를 쳐서 없애버리면 사실상 이 items가 선행사임을 알 수 있고 뒤에 오는 that are true for you 이 부분이 주격관계대명사 절임을 알 수 있어요. 즉 너에게 사실인 항목들을 체크해봐라 라고 해서 지금 대시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왔고요. 그리고 이때 동사가 are인 이유는 선행사가 list가 아닌 items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수일치를 잘 해주시고요. 또한 이때 주격관계대명사 that은 which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Are you addicted to your smartphone? 그래서 너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니? 라는 질문이고요. be addicted to가 뭐뭐에 중독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부터 총 7개의 항목들이 나열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첫 번째 항목입니다. Without my smartphone, 나의 스마트폰 없이 I feel uncomfortable. 나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feel이라는 건 이형식 감각동사, 감각동사에 feel, taste, smell, sound, look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느낀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은 불편하게 라고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이때 uncomfortably 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I take my smartphone into the bathroom. 우리가 take A into B 하면은 A를 B로 가져가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가져갑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항목이 되겠죠. 이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items on the list that are true for you 이 부분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것 그리고 수일치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ems s를 보시고 are로서 맞춰주시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It is more enjoyable to spend time on my smartphone than with friends. 자, 이 to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나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좀 더 재미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spend time on 이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time 아니면 money가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요. 뭐뭐에 시간이나 돈을 소비하다 라는 뜻이에요. 즉,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좀 더 재미있다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항목입니다. I often check SNM postings while studying. 우리가 often이라는 건 자주, 종종이라는 빈도부사잖아요. 그리고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를 하니까 어순의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SNS에 올린 글들을 while studying, 공부를 하는 동안에 확인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while studying은 분사 구문으로서 사용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을 부사절,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을까라고 짐작을 해본다면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있었을 것이고 주어가 같았으니까 생략이 된 거니까 I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동사의 경우는 동사에 이제 시제가 같아야 되잖아요. 책이 현재 시제이므로 이 부분을 I am studying 정도였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은 내가 공부를 하는 동안 SNS 포스팅을 확인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I try to reduce the time. 우리가 try to 하면은 뭐뭐 하려고 노력한다, 애쓰다 라는 표현으로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try 다음에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으나 의미가 달라지죠.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해 봅니다 라는 표현이죠. The time I spend on my smartphone, but I fail.
그래서 내가 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들이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패한다라는 문장이죠. 또한 이때 the time이 선행사, 그리고 I spend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ich나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스마트폰에 쓰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해 보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첫 번째 문장 이투 가주어 진주어 구문, 물론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메인 문법과 연동된 문장이므로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while studying에서 분사 구문이 쓰인 부분, 그리고 세 번째 the time I spend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I check my smartphone right after I hear the sound of an alert. 나는 나의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Right after이라고 하면은 바로 후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the sound of an alert 했을 때 alert가 알림 소리란 뜻이에요. 단수명사로서 앞에 on이라는 부정관사를 사용해 주었네요. 즉, 알림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후에 내가 스마트폰을 확인을 해본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I have my smartphone next to me while I'm eating 라고 해서 내가 먹을 동안에 내 바로 옆에 내 스마트폰을 둡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때 while은 접속사로서 뭐뭐 하는 동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7가지 항목을 보았는데요. 체크를 다 하셨다면 What is your score? 당신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Did you check more than half? 해서 절반 이상 체크를 하셨나요?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If so, 만약 그렇다면 이란 말이죠. 이때의 so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으로서 앞에 나와 있는 you checked more than half가 되겠습니다. 즉, if you checked more than half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so라는 표현을 써주었죠. You may have a problem with smartphone addiction. 자, 우리가 이때 may는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아마 뭐뭐일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너는 아마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스마트폰 addiction, 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causes you to spend much time on your smartphone. 우리가 cause라는 동사가 지금 오형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목적어 you, 너로 하여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네요. to spend, 그러면 사용하게 야기시킨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너로 하여금 너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사용하도록 야기시킨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마지막 문장, 이 cause라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사용되어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so, 또한 you cannot focus on your studies. 너는 너의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And may have a pain in your neck. 그래서 그리고 목에 아마 통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때 and라는 접속사 앞과 뒤에 지금 조동사로서 병렬 구조가 쓰였어요. cannot, may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Then now is the time for you to start digital detox. 그래서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네가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라는 말이죠. 이때 for you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사용이 되었고요. 뒤에 to start가 나왔죠. 이때 투부정사의 용법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 할 시간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the time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it is time to 하면은 뭐뭐 할 시간이다 라고 해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디지털 디톡스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나온 개념이나 단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로 뒤에 디지털 디톡스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겠죠. 디지털 디톡스 means staying away from digital devices.
자, 디지털 디톡스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뒤에는 staying이라는 동명사가 쓰였네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장치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stay away from 하면은 몸에서 떨어지다 라는 표현이니까 이런 장치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mean이라는 동사 뒤에 만약 투부정사가 온다면 무엇을 의도하다 라는 표현이므로 여기에서는 staying 동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such as smartphones and computers for a while. 그래서 이 디지털 장치들의 예시로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로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문장의 위치를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장 삽입 문제로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에서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 you가 쓰인 두 번째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Digital detox will help you a lot.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라는 것은 너를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You can enjoy freedom from the noisy digital world. 그래서 너는 이 시끄러운 디지털 세상으로부터 어떤 자유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고요. You can focus more on your work. 또한 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도 있겠죠. Sometimes you can feel refreshed and have new creative ideas. 때때로 너는 feel refreshed 하면은 무언가 생기를 되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역시 feel, 이 형식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쓰였고요. 우리가 refreshed 하면은 pp, 과거 분사의 형태로 형용사가 제시가 되었네요. 그리고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Digital detox will also help you spend more time with others.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는 또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help가 오형식 준사역 동사잖아요. 즉 목적어 자리에 you, 목적격 보어 자리에 여기는 지금 원형 부정사가 왔네요. spend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내가 help you to spend more time with others 라고 써준다고 해도 괜찮은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마지막 문장에서 오형식으로 쓰인 help의 쓰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iving without a smartphone, however, is not easy. 하지만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living이라고 했을 때 동명사 주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즉 저 뒤에 is라는 단수 동사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however, 지금 접속 부사 그러나가 문장의 중간에 위치해 있잖아요. 해석할 때는 이 접속 부사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해석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So it is necessary for you to set some rules for using your smartphone. 따라서 우리가 이 to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지금 for you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 있잖아요. 이 친구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당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법칙들을 세워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for using이라고 했을 때 for이 전치사니까 using은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되었습니다. You then need to follow the rules. 그리고 나서 너는 이 법칙들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need 다음에 투부정사, 뭐뭐 할 필요가 있다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Now, please form groups and in your group, create rules for using your smartphone. 자, 지금 이 form이라는 동사 그리고 create라는 동사가 and라는 접속사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양쪽으로 병렬 구조로 나열됨을 알 수 있어요. 명령문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사용을 했죠. 자, 이제 그룹을 만들고 모둠을 만들고 그리고 너의 모둠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사용할 어떤 법칙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표현이죠. 역시 for 뒤에 동명사 using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 to 가주어 진주어 구문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까지 함께 쓰인 두 번째 문장을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입니다. 예림이와 용민이와 호진이가 한 조가 되었죠. We will turn off our smartphone while studying.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마트폰을
끌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언제? 공부를 할 때 라는 표현이죠. 역시 분사 구문이 쓰였는데요.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원래 있었던 문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사절 문장으로 되돌려 본다면 while we are studying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사절에서 주어 없애고 동사를 없애서 studying 현재 분사만 남은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의 스마트폰을 끌 것입니다 라고 첫 번째 규칙을 만들어 놨네요. 두 번째, We will not take our smartphones into the bathroom.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마트폰을 욕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take A into B, A를 B로 가져가다 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We will keep our smartphone out of the bathroom and not use them at night.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지금 침실 안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keep out of죠. 그렇죠? 그래서 침실 안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and 그리고 not use them이니까 그들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밤에 라는 표현이죠. 자, 이때 보시면 and라는 접속사를 기반으로 지금 반복되는 주어인 we, 주어와 그리고 will, 조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we will keep 일 거고 we will not use them 이렇게 쓰인 거겠죠. 또한 그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 그들은 우리 스마트폰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 모둠입니다. 진아와 호성이와 민수가 들어가 있는 그룹이게 되겠죠. 자, more time for outside activities. 그래서 외부에서 바깥 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We will spend more time playing outside without our smartphone. 그래서 우리가 spend time ing 하면은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라고 동명사가 쓰였죠. 즉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 바깥에서 노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fewer SNS messages. 그래서 우리가 fewer 하면은 더 적은 이란 표현이잖아요. 더 적은 SNS 메시지를 쓰겠다. 우리가 fewer은 few의 비교급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가 오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little이라는 표현의 비교급은 less로 쓸 수 있고 뒤에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가 와야겠죠. 즉 이때 fewer를 less라고 고칠 수 없겠습니다. We will post fewer SNS messages on our smartphone.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더 적은 SNS 메시지를 올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세 번째 그룹입니다. 지호와 소희 그리고 유민이가 들어가 있는 그룹인데요. 두 가지 얘기를 하네요. If I were you, 내가 만약 너라면 I would reduce my time on my smartphone by half 라고 해서 나는 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가정법 과거가 사용이 되었죠. 일단 형태를 먼저 보면 if 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 과거시를 써야 되는데 비동사는 were로 제시를 해줬네요. 그리고 I would reduce라고 했으니까 조동사의 과거인 would가 쓰였고 그리고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해석을 해본다면 나는 네가 될 수 없잖아요. 즉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에 대한 가정이므로 나는 네가 아니지만 만약 내가 너라면 이라고 가정을 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스마트폰 쓰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장 If I were you, 내가 만약 너라면 I would turn off all alerts 라고 해서 나는 이 모든 알림들을 다 끌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다시 한번 if 뒤에 주어 그리고 과거 시제 그리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의 형태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의 파악과 함께 이 동사의 어떤 형태들에 주의를 함께 하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did a good job, student. 해서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If we had no smartphones, our lives would be more difficult. 자, 일단 이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만약 스마트폰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어려워졌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문장에서 이것이 가정법 과거임을 알 수가 있죠. 즉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반대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had라고 동사의 과거 시제를 썼고요. 그리고 주절에서도 주어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인 w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나열이 되었습니다. 해석은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too much use of a smartphone is dangerous. 하지만 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is dangerous, 위험합니다. With digital detox,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서 그것으로 you can become a wise smartphone user. 그래서 너는 더 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become이라는 이형식 상태 변화 동사 뒤에 보어가 명사로서 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가정법 과거 문장인 이 두 번째 문장의 시제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과의 본문을 마쳤고요. 이 사과의 본문을 총 3가지 정도의 파트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는 스마트폰 중독 여부를 체크하는 리스트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개념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 파트는 학생들이 각자 모둠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3개의 그룹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즉 어떤 아이디어가 어떤 그룹에서 나왔는지 내용일치 체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문법적으로는 이투,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파악하는 부분, 또한 이제 투부정사가 메인 문법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뿐만 아니라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까지 다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정법 if가 쓰인 문장들은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고 학교에서 뭐 추가 심화 문법이 나온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나 IOC 가정법, SIF 가정법까지도 공부를 확장해서 해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YBM 박 사과 본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